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반응이 극과 극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겠다, 이거 버킷리스트 실행하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반응이 극과 극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획서 가지고 아마 앞에 7군데가 다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의 기쁨을 모두 맛보는 게 액션랩과 무중력 지대가 만나서 무중력 실험실을 만드는 게 그 바로 이유고, 항상 뭔가를 시작하려고 등록해 놓거나 하면 항상 일 때문에 못 가는 일들이 많아서 좀 일에 매몰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직장인들도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그런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직장인 버킷리스트 실험 프로그램 무중력 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장기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걱정도 있었고, 특히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매주 밀도 있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랑은 다르게 참여자들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거라 처음에 프로젝트 소개를 할 때 그래서 너네 프로젝트에서 어떤 버킷리스트를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시를 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기획자들끼리 서로를 믿고 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서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간극을 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때 당시는 별다른 다짐이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글을 보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야겠다, 경쟁이 치열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이참에 묵혀둔 버킷리스트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진짜 우연히 무중력 실험실 공고를 보게 됐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중력 실험실이면 제가 거의 10년간 미뤄둔 꿈에 뭐라도 작은 시도라도 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실험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참가할 수 있을까, 비용도 있었고 칼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약간은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첫 모임을 나가니까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한강 치맥이랑 길거리 버스킹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선 한강 치맥은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로망 아닌 로망인 묵혀둔 버킷리스트였는데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한강을 갔는데 그때 또 가을이어가지고 바람도 선선히 불고 또 한강도 앞에 보여서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저희 여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버킷은 아마도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저는 심각한 맥주병에다 물공포증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3년 정도 수영을 하면서 그런 공포증을 극복했고, 그 이후에 뭔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극복해내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는데 2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대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하는 수영은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대회 당일날 비가 정말 많이 왔었고, 그래서 많이 긴장도 했던 탓에 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힘을 내서 나아갔고 결국에 완주했죠.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었는데 저는 입시 미술을 하던 학생이랑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빈 캔버스에 물감이나 페인트를 막 찍어 바르고 아무 그림이나 아무 글씨나 쓰면서 막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노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순간이 정말 좋기도 했지만 좀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집에 가는데 계속 웃음이 나고 너무 재밌고 막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버킷리스트 내용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모은 그 마음이 저한테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고 함께 나눠보고 이렇게 함께 실현해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독려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응원하는 그 마음들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였는데 그 꿈에 도전을 하기에는 제가 실력도 너무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계속 미뤄왔어요. 그게 미루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구에 이제 프로극단이 올리는 공연에 시민 배우들로 배우를 구성해서 눈먼 사람들이라는 연극이 올라간다, 그런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디션을 볼까 하고 이제 무중력 실험실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강력하게 푸시를 해주셔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가서 이름이랑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지원 동기를 말하는 순간 저의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막 한 번 나기 시작하더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을 엄청나게 당황시켰는데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아니면은 저는 전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한테 없어도 된다,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단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알았다, 그럼 해보겠다, 근데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해도 계속 저희를 응원을 해줬고. 무중력 실험실은 뭐냐고요? 네, 무중력 실험실은 부식돌이에요. 꺼진 꿈도 다시 꾸게 해주고, 꺼진 용기도 다시 용기가 샘솟게 해주고, 꺼진 자존감도 살아나게 하고, 무엇이든 다 살릴 수 있는 곳이죠. 나에게 무중력 실험실은 무지개다. 저희 참여자분들이 모두 다 여러 가지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무지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색이 모여서 함께 있어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에 비유해서 같이 모이면 더 빛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딱 무지개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무중력 실험실은 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총 쏘는 사람의 그 사수인데,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도 뚜렷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거를 할 용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으로 따지면 목표물이 정확하게 조준이 돼 있고 총도 준비가 돼 있는데 방아쇠를 당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중력 실험실이 저한테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의 역할을 해준 거죠. 이 기회로 인해서 인생에 뭔가 전환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무중력 실험실이 모두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엔 일을 하고 주말에 소중한 사람들 만나고 하면 남은 시간은 되게 쉬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을 뺏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옛날에 저의 모습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는데, 옛날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것들이 저한테 힘이 됐거든요. 성장이 되고. 근데 지금 직장인이 돼서는 그렇게 쉬기 바쁜 생활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죽어 있고 의욕도 사라져 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무중력 실험실을 통해서 그 감정이 다시 소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대학생으로서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랑 직장인으로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에너지를, 이 소생된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감정을 갖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간다면 또 재밌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지내왔지만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책 쓰기라든지 무대에 서보기, 버스킹 같은 것들은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무중력 시험실, 특히 슬기님 같은 경우엔 하고 싶으면 해, 도와줄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적어도 모두가 또는 제가 거기 알리가 너를 믿어준다.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몸을 던져서 선택할 것? 왜냐하면은 저희가 1차 년도에 이제 홍보를 할 때에도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뭘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온전히 잘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해왔던 것들도 많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온전히 전달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했을 때 그 쾌감이라든지 그것만이 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해보시면은 기대하지 않은 즐거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처음에는 이 모임에 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모임도 처음이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동료가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도전하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권유해서 함께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다 뭘 그렇게 다 열심히 살겠어요. 우리는 다 직장이 있고 또 자기 직장이 아니라 일이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뭔가 소소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할 겁니다. 오늘 저녁은 못 쉬는 날 이런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오늘 피곤해서 도저히 가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 꼭 제 말을 기억하시고 기분 좋게 가시면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